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본 강의는 벌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강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 두 번째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두 가지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내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두 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민법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본 강의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요건, 또 효과, 또 세 번째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중도 해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해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민법에 나와 있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내일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을 받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민법에 나와 있는 묵시적 갱신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요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요건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요건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가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임차인 양측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상가법의 묵시적 갱신 요건입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요건은 약간 틀려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상가법하고 민법하고는 약간 의미가 틀리죠. 이렇게 상가법은 사전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고 민법은 사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39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래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당초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생각했을 때 임차인이 향후에 차임을 내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제3자의 담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은 연대보증을 세워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사인을 했고 또 제3자 담보 제공자도 건전한권 설정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거기 때문에 원래의 임대차 기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얘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까지 담보 제공자나 보증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의 기간까지 담보 제공 효과나 아니면 보증의 효과가 유지된다면 이들한테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이 제3자 담보 제공자나 연대 보증인의 효력 또 책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합의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했고 또 거기에 보증인이나 제3자 담보 제공자가 동의를 했다면 합의갱신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가 되겠지만 묵시적 갱신은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보증이나 담보 제공의 효력은 임대차 만기와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 이후까지 그 효력을 유지시키면 이들에게 너무나 큰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보시면 전의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이어서 이들의 동의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묵시적 갱신 시에 갱신 기간의 임대차에도 담보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 제공자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당사자들이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그 효력이 유지가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이 민법에서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 해지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임차인 뿐이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과가 발생이 돼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약간 내용이 틀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임대차 해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상가법하고 좀 틀리죠.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모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그 효력을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발생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통지를 하면 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그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그 권리를 비교를 해보면 임차인이 훨씬 더 유리하죠. 임차인은 해지 요청을 하면 1개월 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 해지 요청을 하면 6개월 후에 명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도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의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받아서 갱신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경매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사례, 법정 지상권, 또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